피터 씨는 스위스 루체른의 왈처 요양병원에 있었다. 이자벨은 나 외에 어떤 지원자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들은 모든 이야기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서명을 요구했다.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과 헐값에 금싸라기 땅에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그렇게 했다. 무엇보다 이런 이상한 절차를 밟게 하는 피터 씨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어느새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집에 살던 집 주인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아니, 솔직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헐값에 집을 사겠다는 사심이 더 컸던 것 같다. 며칠 후 우편으로 스위스 루체른행 기차 1등석 표와 호텔 예약권, 왈처 요양병원 약도, 그리고 5,000유로의 수표가 담긴 봉투를 받았다. 그 봉투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터 왈처라는 사람입니다. 당신과의 즐거운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디 제 초대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생계수단으로 건축을 하며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잠시 시간을 갖고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무작정 한 달짜리 휴가 신청서를 냈다. 그런 와중에 나를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건축을 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었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을 되짚어 보았다. 부동산에 제안한 나의 터무니없는 가격 조건에 응한 집주인 피터 왈처, 의문투성이의 비서 이자벨, 이상한 요양병원, 그리고 원장 크리스티나. 그리고 그녀가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저택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저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어떤 것도 저희는 답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저택을 디자인하고 설계한 건축가의 당부 때문입니다. 그 건축가는 누구죠? 바로 프랑스와 왈처입니다. 피터 씨의 아버님이시죠. 돌아가신 지는 40여 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집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집에는 진짜 이름이 있다오. 피터 씨의 아버지가 이 집을 설계할 때 지은 이름 말이오. 이 집의 이름은 4월 15일의 비밀이에요. 4월 15일의 비밀이요? 4월 15일이라면 혹시 오늘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오늘이 4월 15일이죠. 오늘이 바로 이 집의 비밀이 열리는 날이죠. 매년 4월 14일 태양빛이 정오의 테이블을 비추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날 4월 15일에 빛의 축제가 이 살롱에서 펼쳐지죠. 이따 오후에는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참, 그보다 이제 예정대로 피터 씨의 서한을 전달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백기성 작가의 빛이 이끄는 곳으로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지난 연말 우연히 당첨되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미스테리처럼 수수께끼처럼 그리고 추리소설처럼 느껴져서 정말 단숨에 읽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작가 백기성 씨는 건축가입니다. 프랑스에서 젊은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폴 메이몽상을 아시아인 최초로 수상했고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의 사무소에서 건축가로 활약했습니다. 저자는 실제로 책 속의 프랑스화처럼 기억이라는 주제로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건축가로서 건축 설계를 해오고 있는데요.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기억력이 형편없었고 기억을 잘 못해 적기 시작한 그의 기록 노트는 장장 21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록 노트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내 글을 적어 우편함에 넣었다. 저는 건축가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리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집 내부를 구경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아주 오래된 집이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주 토요일 낮에 방문하시지요. 답장에서 제안한 그날에 집을 방문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놀랐다. 나는 그녀가 노파라는 사실에, 그녀는 내가 머리카락이 까만 아시아 사람이라는 사실에,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건축을 한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원고를 읽어본 건축가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인들은 한결같이 작가에게 이 집이 어딨어? 정말 가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려 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마치 배신자를 바라보듯 했고, 나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준 것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가십거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소중한 추억이라고. 절대 자신의 이야기를 쓰지 말라고. 하지만 간신히 설득한 끝에 이야기에 나오는 지명과 주인공의 이름을 바꿔서 쓰는 것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는 팩트에 약간의 허구를 덧붙여 팩션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8년 동안 조사해온 거의 모든 집의 이야기를 책 속에 넣었고 그 이야기를 하나로 재구성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각 챕터마다 작가가 직접 그려넣은 그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집의 이야기를, 집의 기억을 전해준 분들에게 전하는 마음의 표시였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의 소중한 기억을 그들만 알 수 있는 표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려줬던 분들이라면 그림을 보고 그 챕터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에 염증을 느낀 건축가가 삶의 문턱에 있는 피터 씨와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긴 오래된 저택을 선물받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삶의 의미를 추리소설처럼 그려낸 소설입니다. 정말 저도 앉은 자리에서 책 반 권을 다 읽었을 정도니까 굉장히 재밌고 쉬운 책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만약 읽어보게 되신다면 작가가 숨겨둔 비밀도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